천하람 의원이 이해훈 후보자의 비망록이라면서 내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후보자 측에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이것도 청문회 무산 이유가 됐었습니다. 오늘 천하람 의원이 또 다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2014년 10월 14일자인데 여기에 되게 슬펐던 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오 하나님, 제가 화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말씀이다. 오 하나님, 제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본인이 화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본인이 알고 이것을 본인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시고 주님께 의존하는 그래요. 대목이 있는데 본인도 본인의 이런 잘못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양태정 변호사님, 이미자 위원장이 그랬었어요. 청문회 못 여는 이유가 이 청문위원을 고발하겠다는 후보자의 태도 때문이라고. 그 고발이 바로 비망록인데 비망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 뭐 고발 내용 차치하고 일단 내용만 보면 제가 정말 한 2주 동안 쭉 들었던 이해훈 후보자의 고성, 막말, 폭언 이런 것들을 본인도 알고 뭐 기도까지 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비망록이라는 거는 이제 누군가한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 본인만의 메모를 해놓은 건데 사실 그런 내용이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는 게 적절하진 않죠. 사실 뭐 일종의 약간 어떻게 보면 일기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게 유출돼 가지고 이제 공개된 거에 대해서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인사청문회 중요한 상황에서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하겠다는 것을 운운하는 것 역시 국민이라든가 국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위원들에 대한 전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뭐 억울한 점도 있고 본인이 뭐 하지 않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겸손한 태도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차저차 이렇게 저렇게 법정 시한만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 남게 됩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음이요. 양태정 변호사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정태호 의원이 여당 간사예요.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 내에 개최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면서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도 있고 10일 이내로 청문회를 열어서 보고서 송부해달라고 요구를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바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계시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인사청문회가 지금 뭐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실 그거는 이제 지금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한다는 원칙에도 조금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해서 정말 좀 엄중한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사청문회가 이제 뭐 파행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이제 재송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죠. 청문회를 열 기회를 한 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당은요.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청와대에 큰 부담이 될 거다라고 주장은 하고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 대상인 사람을 수사기관에서 네. 이 수사를 받아야 되지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아라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현지 누나 나설 때가 됐습니다. 현지 누나께서 이해훈 후보에게 전화하셔가지고 그만합시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전화하시는 게 맞다. 자존심 싸움 그만하고 기싸움 그만하고요.
순리대로 상식대로 이 문제를 네. 풀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보좌진 갑질 가지고 바로 낙마를 했었었는데 예. 이혼 후보자는 뭐 갑질의 정도도 훨씬 더 심하고 이 외에도 뭐 여러 어떤 부정한 재산 뭐 형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이대로 그냥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해도 저는 대통령한테 계속 부담이 되긴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뭐 일단 자진 사퇴시키는 쪽이 좋겠다라는 게 야당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모셔왔으니까 인사청문회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거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인데 이 모든 자료를 청와대 인사청문회 팀에는 다 냈을 겁니다. 검증팀에는. 그러면은 대통령은 과연 이해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임명을 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망가져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전혀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하셔야죠. 그런데 이 인사권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얘기도 없이 예. 그냥 요식행위니까 국회에서 그 요식행위 거쳐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리니까 아 그러면은 뭐 굳이 고집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 이 자기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 지난번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누나 시켜서 그 방식을 다른 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어제 지도부 만찬에서 어렵게 모시고 왔다. 그동안의 이런 뭐 갑질 폭언, 또 부동산 부정 청약 의혹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 야당 얘기 같아요. 일단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일종의 나름대로 협치와 통합을 위해서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발당했던 만큼 이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자신의 당에 있던 사람하고는 다른 하나의 인사 기준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첫 번째 인사 기준은 결국 후보자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자. 그리고 난 뒤에 국민들의 일종의 반향, 여러 가지 여론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지금 여론조사들도 많이 나오고 여론 물론 동향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건 보고받고 이해훈 있지 않을까요? 후보자가 이 공개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자신의 해명을 내놓는 그런 기회가 없다. 예. 그리고 또 사실 본인이 바로 지명 철회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그 인사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발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명체를 섣불리 할 경우에는 민주당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당하게 또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또 이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아마 빠르면 내일 기자회견이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름대로 이 고심을 하면서 답변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